21번입니다. 한류 리액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실기에서도 자주 나오는데요. 한류 리액터 콜이죠. 한류 뭐다? 단락전류 제한, 단락전류 제한 해서 한류 리액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뭐 비슷한 거 지락전류의 제한. 우리가 단락전류는 한류 리액터. 그 다음에 비슷한 거 지락전류는 소 리액터. 그래서 21번에는 4번이 됩니다. 22번입니다. 다음 중 가공 송전선에 사용하는 애자련 중 전압 부담이 가장 큰 것은인데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선로의 그 정전 용량, 그 다음에 뭐 컨덕턴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압 부담이 가장 큰 것은 제일 가까운 거. 애자가 이렇게 돼 있죠. 애자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전선 이렇게 있죠. 그럼 전압 부담이 가장 큰 것은 제일 가까운 거.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것은 어디? 요 지점. 3분의 2 지점. 그래서 그림상으로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따라서 전압 부담이 가장 큰 것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전선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번입니다. 수력발전소의 댐을 설계하거나 저수지 용량 결정. 댐 설계, 저수지 용량 결정은 우리가 저수지 용량 같은 경우는 물이 다 더해지죠. 다 더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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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집니다. 그래서 뭐다? 적산이에요. 유량이 적산된다. 그래서 저수지 용량 결정하면은 적산 유랑 곡선입니다. 이 해설이 있지만 이렇게 물의 양이 다 더해지는 거죠. 유랑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랑도 매 유랑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여름엔 많고 겨울엔 작고 유랑도. 그다음 유황곡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황곡선 이렇게. 해서 유황곡선에서 유명한 게 뭐예요? 갈저 평풍 고홍. 갈수랑 저수랑 평수랑 풍수랑 갈저 평풍 고홍. 이것이 유황곡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저수지는 물을 다 더한다. 그래서 적산 유황곡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번입니다. 코로나 현상 방지 대책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코로나 현상 방지라고 하면은 코로나 임계전압을 증가시킨다. 임계전압 증가시키기 위해서 뭐다? 전선의 지름을 크게 한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해결 방안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현상 방지 대책으로 잘못된 것은 일단 가성 군구류 선을 설치하기 위한 금속 기구류를 개량하고 전선의 지름 굵은 전선 사용하고 복도체 다도체 사용하면은 또 전선 지름이 굵어지는 거죠. 등가 지름이 굵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충분한 연가가 코로나 현상 방지와는 상관이 없는데 연가 같은 경우는 뭐 전압 불평형을 방지한다든지 유도 장애를 감소시키고 송전 효율을 증가시키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코로나 현상 방지와는 무방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번입니다. 송전선로 중성점 접지 방식 중 1선 지락시 건전상 대지전이가 루트 3배 상승 지락전류가 최소인 것은입니다. 지락전류가 최소. 우리 지락전류가 최대가 직접 접지고요. 지락전류 최소는 소리액터 접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세요. 직렬공진이라고 하면은 임피던스가 최소는 게 전류는 최대예요. 병렬공진은 임피던스가 최대, 전류가 최소입니다. 그런데 소리액터 접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소리액터 접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지 정전 용량이 있는데 이것과 이것이 뭐다? 병렬이죠. 병렬. 그래서 소리액터 접지 같은 경우는 병렬 공진을 이용하게 된다. 병렬 공진을 이용하니까 전류가 최소가 된다. 지락 전류가 흘렀을 때 지락 전류가 최소가 되는 것은 병렬 공진을 이용한 소호 리액터 접지가 됩니다. 26번입니다. 33kV 이하의 단거리 송배전 선로에 적용되는
비접지 방식에서 지락전류는 다음 중 어느 것을 말하는가입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지금 비접지 델타 결선 방식입니다. 델타 결선 방식에서 지락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지락사고 발생하면 지락전류가 이렇게 선로 정전 용량을 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흐르는 지락전류는 XC분의 2가 되죠. XC분의 2. XC는 얼마요? J오메가, 여기 C가 3개니까요. 3C분의 1분의 2니까, 얼마? 3J의 3오메가 C2가 된다. 그럼 이때 흐르는 지락전류가 뭐다? 콘덴서를 통해서 흐른다. 콘덴서는 충전한다. 그래서 합해서 충전전류가 됩니다. 즉 지락전류가 정전 용량을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충전전류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번입니다. 삼상 3선식 송전선에서 L을 작용 인덕턴스로 합니다. 전체 인덕턴스가 L이고 LE 및 LM을 대지로 귀로를 하는 한 선의 자기 인덕턴스 및 상호 인덕턴스를 할 때 이들 사이의 관계식인데 결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작용 인덕턴스는 LE-LM인데요. 해설에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구구절절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상 3선식입니다. 삼상 3선식에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보세요. 얘가 자기 인덕턴스 L이고 이렇게 했을 때 상호 인덕턴스 LM입니다. 그럼 전체 인덕턴스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LE가 이렇게 되는데 LM과 LM 얘는 어떻게? L1, L2, L3 상이라고 하면은 이 LM은 이렇게, 그다음 이 LM은 이렇게. 그럼 이 LM과 이 LM 전체 LM은 어떻게 돼요? 이게 전체 LM이 되죠. 그럼 작용 인덕턴스 어떻게 될까? LE와 LM이 위상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전체 L은 작용 인덕턴스는 LE-LM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대지를 기로로 한 한 선에 자기 인덕턴스 및 상호 인덕턴스 어떻게 관계는 어떻게 전체 작용 인덕턴스는 LE-LM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28번입니다. 송전 철탑에서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입니다. 역섬락 저항 곱하기 전류인데 이게 전압이잖아. 이게 크기 때문에 역섬락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R 값을 감소시킵니다. 이게 뭐다? 이 R이 탑각 접지 저항이요. 탑각 접지 저항을 감소시키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값 이하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탑각 접지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매설지선을 설치하게 된다. 그래서 28번 역섬락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탑각 접지 저항의 감소가 됩니다. 29번입니다. 저압 네트워크 방식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그물망치로 굉장히 촘촘하게 안정되게 전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1번입니다. 특별한 보호장치가 필요 없다가 아니고 네트워크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보호장치가 더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장치가 대표적인 것이 네트워크 프로텍터가 보호한다는 거죠. 네트워크 프로텍터. 그 다음에 네트워크 퓨즈. 이런 것들인데 특히나 네트워크 프로텍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역전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압 네트워크 방식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일반 특별한 보호장치가 필요 없다가 틀렸고요. 이번 부하 증가에 대한 적응성이 우수하고 설비 비용이 고가고 전력 손실 및 전압 변동이 적다 등은 네트워크 방식이 한마디로 비싸지만 안정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어느 송전선로의 대지전압이 이고 선로 전류 I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 그거 퍼센트 임피던스 Z라고 했을 때 삼상 단락 전류 IZ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합니다. 필기뿐만 아니고 실기에서 더 자주 나오는 거예요. 삼상 단락 전류 굉장히 실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IS는 외워주셔야 되는데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I 전격 전류 곱하기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만 곱해주시면 돼요. 만약 퍼센트 임피던스가 10%다. 그러면 10분의 100 하니까 10배 I, 즉 퍼센트 임피던스가 10%라고 하면은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10배다.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실기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럼 한번 유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IS는 전체 임피던스분의 대지전압입니다. 대지전압. 그런데 퍼센트 임피던스가 뭐다? 전체 전압분의 IZ 곱하기 100%입니다. 전체 전압분의 전압 강하 IZ 곱하기 100. 그러면 Z는 어떻게 해요? Z는 넘어가니까 I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입합니다. Z에 Z에 I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2. I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2 분의 2를 하면 약분되죠. 약분되니까 얼마?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IN 해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필기보다는 실기에서 더 많이 나오는 공식입니다. 31번입니다. 저압 배전선로에서 부하율과 손실계수 사이의 관계로 옳은 것은입니다. 부하율과 손실계수 사이인데 일단 0에서 1 사이에 모두 존재합니다. 0에서 1 사이에 있고 가운데에 손실계수 H가 있습니다. 가운데 손실계수 H가 있어요. 그래서 0에서 1 사이에 존재하고 가운데 H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부하율을 잘 아시겠지만 부하율은 1보다 적죠. 만약 부하율이 0.9라고 볼게요. 0.9. 부하율 F가 0.9라고 봅니다. 그러면 F제곱은 얼마? F제곱은 0.9의 제곱이니까 0.81입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H가 가운데 있는데 F가 커요? F제곱이 커요? F가 더 큽니다. F가 더 커요. 그래서 0에서 1 사이에 있고 H가 가운데 있고 F제곱, HF 이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 관계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2번입니다. 사고, 정전 등의 중대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정전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용 배전선로로 전환하는 장치는 잘 읽어보시면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전환하는 장치는 자동부와 전환 개폐기가 됩니다. 일단 차단기는 우리가 전환이 아니고 차단이잖아. 차단. 리클로저 뭐요? 리클로저 다시 닫는다. 얘는 한국말로 자동 재폐로 차단기입니다. 전환이 아니고 다시 폐로 시킨다. 3번의 섹셔널 라이저는 뭐냐면 섹셔널 라이저는 자동으로 고장 구간을 자동으로 분리시켜요. 섹셔널 라이저는. 이 리클로저하고 쌍으로 설치하는데 고장 구간 자동으로 분리입니다. 지금 여기서 전환이란 뭐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전환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부와 전환 개폐기가 ALTS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메인 전원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메인 전원이 고장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상발전기 쪽으로 자동으로 전환시키는 거. 그래서 정전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용 배전선로로 전환한다. 그래서 이 전환이라는 글자만으로도 답을 찾을 수가 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3번입니다. 전력계통에서 내부 이상 전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내부 이상 전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의해서 발생된
사람의 뭐 직간접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대가 뭐예요? 외부죠, 외부. 외부는 뭐예요? 외부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얘가 직격뇌와 유도뇌. 직격뇌와 유도뇌가 외부 이상 전압입니다. 따라서 유도뇌는 내부 이상 전압이 아니고 외부 이상 전압이다. 그럼 당연히 직격뇌가 굉장히 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유도뇌는 간접적인 직격뇌에 의해서 간접적인 유도 전압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유도 전압이 발생하면 전기, 자기, 그런 전자기에 있어서는 유도뇌가 엄청 더 치명적이에요. 유도에 의해서 발생한. 그래서 이 두 개가 외부 이상 전압으로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뭐 개폐 이상 전압이나 발전기 자기 여자나 변압기 삼상 비동기 서지 같은 경우는 내부 이상 전압이 됩니다. 34번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채용되고 있는 가스 절연 개폐 설비 GIS라고 하는데요. 천연 공기 중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가스를 통해서 절연하고 개폐 등을 하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가스예요. 가스, SF6 가스. 그러면 SF6 가스니까 밀폐를 시켜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 중에 비해서 소형화할 수 있죠. 그런데 비쌉니다. 가스. 그 다음에 소음이 적고 충전부가 완전 밀폐형. 가스가 새나가면 안 되니까 완전 밀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고, 가스 압력에 대한 엄중 감시가 필요하죠. 가스가 누출되면 안 되니까. 내부 점검 및 부품 교환이 번거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비싸고 번거롭고 이런 거. 그런데 한랭지 산악지방에서도 액화 방지 및 산화 방지 대책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필요하다죠. 이렇게 안전하고 더 편한 반면에 이런 안전 대책은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됩니다. 35번입니다. 변전소에서 비접지 선로의 접지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계전기의 영상전류입니다. 영상전류. 전류를 공급하는 건 CT. 영상은 ZCT. 전압은 영상 전압은보다 전압은 PT, 영상 전압은 GPT. 그래서 CT와 PT는 일반 전류 전압이고요. GPT는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에서 영상 전압 공급. ZCT는 CT인데 Z. 영상 전류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35번 영상 전류 공급은 ZCT가 됩니다. 36번입니다. 어느 화력발전소에서 매일 10만 킬로와트를 부하율 90%로 60일간 발전하는 데 필요한 석탄의 양 몇 톤인가? 단 사이클 효율이 40%, 보일러 효율 98%, 발전율 85%, 이거 석탄의 발열량은 5,500kcal/kg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력발전소에서 기본 공식 뭐예요? 효율은 석탄분의 전기잖아, 전기. 석탄은 뭐다? MH 분의 전기는 뭐다? 860 PT.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석탄의 양이 몇 톤인가 라고 물었기 때문에 몇 톤인은 M을 묻고 있죠. M. 따라서 M은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M 넘어가니까 2타 곱하기 H분의 860 곱하기 P 곱하기 T가 됩니다. 효율은 주어진 효율 다 곱하는 거죠. 사이클 효율이 0.4 곱하기 볼러 효율 0.98 곱하기 발전기 효율 0.85 곱하기 H가 발열량이죠. 5,500입니다. 5,500 분의 860 곱하기 P가 10만인데 여기에 부하율 90%로 60일간 운전합니다. 따라서 10만까지 필요가 없죠. 10만에 90%만 있으면 됩니다. 곱하기 0.9 곱하기 60일입니다. 여기 시간 T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얼마? 60 곱하기 24가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몇 톤인가 물었잖아. 지금 여기는 킬로그램입니다. 킬로그램이니까 킬로그램은 톤을 바꾸기 위해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면은 6820톤, 약 6820톤이 됩니다. 그냥 기본 공식으로 보시고 뭐 이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효율 구하는 건데요. 효율뿐만 아니고 이렇게 석탄, 석탄을 몇 톤 사용하는가 이런 문제가 변형으로 제일 또 많이 나오니까 꼭 충분히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7번입니다. 이 문제도 실기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문제인데요. 선간전압이 154kV입니다. V고요. 한 상당의 임피던스가 J8ohm이에요. 그러면 Z죠, Z. 기가 있을 때 기준 용량을 100MVA 하면 P죠, P. 퍼센트 임피던스는입니다. 그 퍼센트 임피던스가 들어가는 공식 퍼센트 임피던스는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것이 10V 제곱분의 ZP죠. 그래서 V, ZP, 퍼센트 임피던스. 이 공식 맞네요.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이 이 공식입니다. 그 다음 퍼센트 임피던스가 혹은 뭐다? 전체 전압분의 2분의 I 곱하기 Z 곱하기 100%. 이 공식도 있는데 얘는 2와 그 다음에 I 이런 것이니까 이 공식 안 맞죠. 이 공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질문도 많이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P의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고 전압의 단위도 킬로볼트요. 그래서 대입을 하실 때 무조건 킬로로 바꿔서 대입하셔야 된다. 임피던스 얼마? 8이죠, 8. 8 곱하기 100메가인데 킬로로 바꾸면 얼마? 100 곱하기 1000 메가니까요. 그리고 10 곱하기 전압 얼마? 154죠. 154의 제곱입니다. 제곱.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니까 3.37%래요. 기본 공식이고 실기에서는 더 많이 씁니다.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38번입니다. 파동 임피던스 Z1이 300ohm인 선로에 파동 임피던스 Z2는 1500ohm인 변압기가 접속되어 있다. 선로부터 600kV의 전압파가 들어왔을 때 접속점에서 반사파 전압원입니다. 우리가 이 원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접속점이 있어요. 접속점이 있는데 여기가 Z1이고 얘가 Z2인데 임피던스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E2라고 하는데 E2는 반사되는 값은 어떻게? 전체 입력되는 전압 E1 곱하기 반사 개수만큼 입력되는 전압 곱하기 반사 개수만큼 반사되는 전압이 됩니다. 그럼 반사 개수는 얼마? 개수는 Z1 플러스 Z2분의 이게 작은 데서 큰 거 빼면은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큰 데서 작은 거 Z2 마이너스 Z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Z1 플러스 Z2 300과 1500이죠. 300 플러스 1500분의 1500 마이너스 300 곱하기 뭐다? 반사계수 곱하기 입력되는 전압 600이요. 이렇게 하니까 400kV가 됩니다. 반사파 전압은 이렇게 되고 혹은 반사계수 공식을 물을 때도 있습니다. 네,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9번입니다. 삼상 배전솔로의 말단의 역률 60% 늦음 60kW의 평형 삼상 부하가 있다. 부하점에 부하와 병렬로 전력용 콘덴서를 접속해서 선로 손실을 최소로 하고자 할 때 콘덴서 용량은 얼마냐? 다 부하의 전압을 일정합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석으로 푸셔도 되는데요. 제가 뭐 정석으로 푸시면 푸시고 그리고 좀 더 그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고 좀 더 뭐 실기까지 대비하신다면은 이렇게 풀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답을 찾는 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선로 손실을 최소화한다고 하면은 역률 문제예요.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해서 선로 손실을 최소로 한다는 것은 역률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선로 손실이 최소냐? 역률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코사인 세타가 1은 언제냐? 무효분이 0이면 되죠. 무효분이 0.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유효전력이 60kg요. 유효전력이 60입니다. 역률이 60%요. 역률 60%면은 얼마? 역률이 60%, 얘가 60이다. 그럼 얘가 얼마란 거? 얘는 100kVA죠. 100kVA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선로 손실이 최소화되려면은 무효분이 0이고 역률이 1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무효분이 이렇게 됐는데 반대로 이만큼을 설치해 주면은 무효분이 0이 되는 거죠. 맞죠? 100이고 60이고 얘가 얼마? 80이었는데 반대로 80을 설치해 주면 얘가 없어지고 유효분만 남고 선로 손실이 최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무효분 얼마? 80. 전력용 콘덴서 얼마? 80이 됩니다. 40번입니다. 달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달로기입니다. DS, 디스커넥트 스위치. 이거 소호장치가 있어 아크 소멸 못 시키죠. 차단기가 차단시키는데 달로기는 분리만 시키지 아크 소멸을 못 시킵니다. 이번 무부하 및 여자 전력 개폐에 사용이 됩니다. 한번 사용 회로수에 분류하면 단투형, 단투형은 한 개의 회로만 분리한다. 한쪽만 분리한다. 쌍투형은 두 개의 회로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보통 단투형 같은 경우는 전원을 분리할 때, 쌍투형은 전원과 예비전원, 즉 주전원과 예비전원을 분리할 때 쌍투형을 보통 사용합니다. 3번 회로의 분리 또는 개통의 접속 변경 시 사용을 한다. 그래서 40번은 명확하게 틀린 것은 1번이고요. 이거 일단 달로기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얘는 분리를 하지 차단을 못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